미국 동부 시간 2021년 1월 19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군요. 자, 이 가운데서 트럼프가 이걸 보시면 이제 트럼프의 대통령직의 어떤 역사를 6분 만에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맥코넬 상원의 그 원내 총무죠. 공화당 원내 총무. 그동안 트럼프를 지지하다가 막바지에 트럼프를 슬쩍 떠나는 행위를 보였는데요. 맥코넬의 웨잉하면 재고 있다는 거예요. impeachment 상원, 하원은 두 번째 탄핵안이 가결돼서 올라갔고요. 상원에서 이제 인준을 해야 되는데 공화당원 17명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맥코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고려하고 있는 맥코넬이 말하기를 트럼프가 provoke, capital mob 하면 이제 폭도들이죠. 의사당의 폭도들을 도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맥코넬이 처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가 국회의사당 침범하는 폭도들의 동조자다라고 인정하는 꼴이고요. 그래서 임피치먼트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얻게 하는 소식이고요. 세나터 밋 맥코넬 퍼블릭리 대중적으로 남들 앞에서 처음으로 stated 진술했습니다. 언급했죠. stated 하면 정치적 얘기를 표명하는 거예요. 표명 공개적으로 그가 일부 책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for the attack에 대해서 hold responsible 하면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The mob was fed lies. was fed니까 먹여졌다. lies 거짓말들이죠. 즉 폭도들에게 거짓말들이 마구 먹여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중에 트럼프도 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식은 President Elect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과 Vice President Elect 카말라 해리스가요. 차기 부통령이요. 셀레모니에 파티스페이트 참가했습니다. 그 셀레모니는 honoring 기념해주는 팬데믹 기간 동안 죽었던 사람들. 자, 거의 여기 보시면은 데스톨 하면 사상자죠. 바이러스의 데스톨 사상자가 40만 명을 넘었는데 워싱턴 한쪽 끝에 메모리얼 그 기념관이 있죠. 거기에서 그 메모리얼 마니먼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바이든이 상징적으로 취임 전날 이브에 트럼프 하에서 그 정책적인 실패를 강조하기로도 하는 것처럼 바이러스로 죽은 40만 명의 사상자를 위해서 추도식을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바이든이 어떻게 하겠다. 바이러스 어떻게 연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또 역시 dozens of pardons, dozens 수십 개죠. 수십 명의 사면을 이슈 내릴 전망입니다. exit 탈출하면서 head for the exit 백악관을 나가면서도 수십 명의 사면을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면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로비 변호사들이 트럼프 지인과 트럼프한테 로비 활동을 벌이고 뭐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를 주고 풀려나기 위해서 자, 이런 대통령도 없어요. 실제로 이걸 분석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사면권을 받은 대통령들이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전통적으로 클린턴도 그렇고 나가면서 몇 사람들 사면을 해줍니다. 그러나 트럼프처럼 자기 지인 또 사업과 연관된 사람들 사면해주는 90%가 바로 그런 아는 사람들에 대한 사면권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트럼프만큼 독특한 대통령들이 미국 역사상 나오기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도 아시겠죠? 차기 대통령 바이든이 will propose sweeping 전폭적인 이민법 오버홀 하면은 개편입니다. 이민법 개편을 제안할 것이다. in office는 더가 붙지 않습니다. in office는 공직에서의 즉 대통령직에서
전폭적인 이민 개혁을 제안할 것이다. 물론 하원 상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법 체류자라든지 이제 다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따라와 어릴 때 와서 불법 체류자로 아이가 남아있는 애들, 그 애들에 대한 그들은 사실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요. 나름대로 완전 미국 사람이죠. 그러나 영주권이 또는 시민권이 제대로 없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지어는 그게 오바마 시절 때 또 이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하원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실패했는데요. 뉴욕타임즈 기자도 바로 그런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런 서류가 다 undocumented라고 그러는데 서류가 제대로 미비한 사람이 서류 미비자들이죠. 그 자손 그 자식인데 불법 체류 자식인데 자식도 당연히 불법 체류자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뉴욕 타임스 좋은 대학을 나와서 기자까지 해서 그 사람이 글 쓴 것까지 봤는데요. 그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한인들이라든지 많은 그 체류 신분을 보장받으려는 미국의 꿈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수천만 명 있습니다. 숨은 사람들까지 보면은 그들한테는 바이든이 얼마나 뽑힌 게 다행인지 트럼프한테 너무 가혹한 대접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 미국 사회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12 National Guard members 12명의 National Guard 멤버들이 방위군인들이 were removed 해고됩니다. Inauguration duties 바로 취임식 임무로부터 직책이 해제됐어요. 자, 12명이 이제 그만큼 철저하게 그동안 이렇게 의사당을 진입했던 많은 폭동들 중에서 전직 경찰도 있고요. 전직 군인도 있고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체포됐죠. 주 방위군에서 있으면서 이런 폭도들의 뜻에 동조한 전직 유명한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영 선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들의 정치적 뜻을 표명했지만 국회의사당이 침범됐다는 사실이 미국 정치권이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자존심이요. 특히나 의회가 그만큼 힘이 막강한데 이들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배치된 많은 방위군들의 신원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12명이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임무로부터. Two of them had made a threat to lawmakers. 그들 중 2명은요. 자기 국회의원들한테 위협까지 했대요. 물론 직접 총을 대고 한 게 아니고 SNS를 통해서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SNS를 올릴 때 자기의 과거 경력이 다 남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어린 여러분들은요 조심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잘 가라. 정말 끔찍한 실험 끝났다라고 꺼져라는 칼럼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바이든 스티뮬러스 플랜 바이든의 경제 부양안 엄청난 규모로 지금 경제 부양을 하겠다는데요. Will bring relief 약간의 구원의 손길을 주겠지만 there's one flaw 하나의 결함이 있는데 그동안 뭐 IMF 위기라든지 또는 금융위기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릴 거라 생각해가지고 기간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금융위기 때는 너무나 단기적인 해결책을 하려고 기간의 어떤 목이 메어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 1년도 안 돼서 그 구조 노력을 딱 끝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함인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가 계속 안 좋은 동안 국가에서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부양안을 자꾸 내라는 겁니다. 새로운 행정부의 에이드 지원금이 needs to last as long as the emergency 바로 비상사태만큼이나 비상상황만큼이나 오래 유지될 필요가 있어서 너무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기한을 두면서 하지 말라는 거고요. 자, 이거 재밌는 아주 정성스러운 이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신문들과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잡지 또 신문을 보면 옆에 순전히 수영복 입은 여성이라든지 뭐 연예인 소식으로 조회수만 늘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자존심 있는 게 이제 좋은 신문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트위터에서 모욕하는 것을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2021년에 트위터 계정이 폐쇄됐죠. 리스트를 다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김정은에 대한 또는 언론에 대한 ABC 뉴스에 대한 엄청나게 길이 하나의 책과 같은 정도의 트럼프가 그동안 비판했던 개인 로버트 게이츠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비판했던 그런 트위터의 모욕적인 언사들 다 모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These are all the verbal attacks President Trump posted on Twitter에다 verbal attacks 말로 했던 공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그가 2015년 his candidacy 자기 입 후보를 선언할 때부터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1월 8일 바로 트위터가 영구적으로 그를 금지한 1월 8일에 이르기까지 트위터에 올렸던 트럼프의 각각 모든 측면에 대한 비난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트럼프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어디에나 있었다. Tired country after 4 years of Trump. 4년의 트럼프 기간 동안 지쳐버린 나라인데요. 어떤 미국인들은 are eager for a break from the constant news. 트럼프가 낳은 끊임없는 뉴스로부터의 휴식을 즐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eager for 열심히 좀 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도대체 트럼프라는 얘기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이들은 또 한편으로는 he inspired 트럼프가 그들한테 용기를 북돋은 겁니다. 액티비즘에 보다 더 involve 관련이 더 많이 되도록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그래 좋은 면이 있고 트럼프가 많이 나타나서 지겹다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 때문에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활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적극적인 좋은 면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얘기들이고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통령이 됐지만 초기에 이제 야당이 의석수가 더 많음으로써 불리한 점이 많았죠. 자, 민주당들도 assuming power, 권력을 또 맡으면서 assume하면 또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권력을 떠맡고 있는 민주당원들이 recalcitrant, 까다롭게 아주 고치기 힘들 정도로 고집스러운 공화당원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이 말을 안 듣겠죠. 그걸 recalcitrant라고 그러는데요. 결국 looming impeachment trial 앞으로 다가올 탄핵 과정이 세넷 상원에서의 탄핵 과정 지금 상원은 50대 50이 됐죠. 물론 이제 의장은 부통령 해리스입니다. 결정권을 갖게 될 텐데 바로 그 트라이얼이 민주당원들한테는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실에 신속한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민주당원들한테 하나의 숙제가 될 거고요. 첫 도전장이 될 겁니다. 공화당원으로부터 17명이 이제 탄핵 쪽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맥코널은 아마 찬성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맥코널 말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각 주별로 2명씩 대표하는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따르고 그러진 않겠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lots of people want to be the next Trump.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트럼프가 되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나타난 현상을 봤죠. 유명한 스타였고 귀공자였고 바람둥이였고
어프렌티스라는 TV 시리즈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유명 인사입니다. 셀럽이었죠, 셀럽. 그러면서 공화당원에 원래 트럼프는 공화당원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입후보할 때는 이제 공화당원으로 입후보했죠. 할 수 없이 공화당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재밌는 사실이 이번에 그 트럼프를 지지해서 트럼프한테 표를 던졌던 공화당 측에다 표를 던졌던 사람들의 75%가요. 이 선거가 사기당했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거의 반을 전체 투표 중에서 바이든한테 한 200여만 표, 160만 표 정도 못 미쳤지만 상당히 트럼프한테 지지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70% 이상이 민주당원들이 이 선거 결과를 훔쳤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70%가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공화당이나 트럼프 같은 사람들 지지층으로 남아있게 될 거고요. 트럼프가 이번에 제거되면은 트럼프는 뭐 다시 새로운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서 떠날 건데 제거된다 하더라도 유명한 인사가 나타나서 또 트럼프처럼 부추기면은 미국 국민은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랜만에 10만대네요. 미국이 전체가 코로나 뉴 케이스에서 확진자의 경우가요. 또 뉴욕타임스 이렇게 유명한 거는 아주 기사 외에도 에세이 같은 글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nothingness가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이 되었는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보십시오. 여기에 Even before the pandemic 기간 이전에도 미국 문화는 numbness, 무감각을 수용했다. 껴안았다. As the antidote to the overload of digital capitalism. 디지털 자본주의, SNS의 엄청난 또는 광고의 엄청난 홍수 속에서 하나의 antidote, 방독제, 해결책으로 그냥 무감각하자라는 걸 수용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좋은 탈출책이 되었는가? 아니면 또 하는 트랩이 되었는가? 결국 nothingness 해봤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다시 그 홍수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another trap이라고 글을 쓰고 있는데 이런 글들을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주말을 한번 즐겨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축복스러운 시간이 될 거고요. 이런 글을 많이 읽으셔야지 글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히 영어로 표현되는 글 읽는다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기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려면 돈 내고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찍어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고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글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을 소개하는 제가 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구독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Netflix will no longer borrow. 넷플릭스가 더 이상은 돈을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 질주를 끝낸다. 넷플릭스가 그 10여 년 동안 그동안 빌린 돈이 거의 뭐 160억 달러 이상이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가지고 왜 빌립니까? 수많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만들고 끊임없이 컨텐츠에 투자했기 때문에 구독자의 돈 모은 걸로는 도저히 그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그러나 결국은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받고 그래서 자기들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구조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었는데 결국 넷플릭스가 이겼습니다. 코로나까지 도움을 줘가지고 이제 돈을 더 이상 빌리지 않아도 자기의 능력으로 물론 아직은 부채가 있습니다. 한 100억 달러 이상의 부채가 있는데 그건 충분히 갚아 나올 수 있고요. 앞으로의 많은 컨텐츠는 넷플릭스에서 뽑는데 다른 투자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넷플릭스가 결국 이겼습니다.
다음에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오시면은 죄송합니다. dwarf는 난쟁이라는 거죠. dwarf giraffe discovery surprises scientist. 우간다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2015년에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런 다리도 길고 이래야 되는데 마치 다리도 그렇게 안 길고 말에다가 기린의 목과 머리를 올려놓은 듯한 난장이. 이거 이제 dwarf가 난장이라는 뜻인데요. ISM, dwarfism이 붙으면 외소증이라고 그래요. 이 외소증 인간도 우리가 난장이 있고요. 그런데 보통 야생동물들한테는 찾기 굉장히 힘든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2015년에 발견했던 기린의 외소증을 가진 기린도 결국 몇 년 후에 2015년이니까 2021년이죠. 그동안 연구해 보니까 얘도 결국 외소증이다. 특별한 종이 아니고요. 외소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Like someone put a giraffe head and neck on a horse's body. 바로 말의 몸에다가 목과 머리를 둔 것 같은 그런 아주 신기한 기린의 모습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내미 티파니 트럼프가 아버지는 이제 관두는데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하고요. 멜라니아 트럼프 정말 참 남편 못지않게 좀 징글징글 맞은 그런 영부인이었는데요. 미스스텝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고 미스테리도 있었고 결국에는 absence 거의 무의미한 존재를 보여줬던 멜라니입니다. 도대체 이런 대통령 부인이 없었어요. 정말 천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대통령 부부입니다. 그녀가 워싱턴을 취임식 날에 떠날 때 leaves 떠나게 될 때 when이라는 조건이나 그 시간을 나타내는 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이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떠나게 될 때 will be remembered 기억될 것이다. 첫 영부인으로 백악관에 늦게 오고 남편은 먼저 입주하고 자기 몇 개월 있다 갔죠. 그리고 check out early 일찍 나가는 남편은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부인은 끝났어 폭력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일찍 떠나버리는 최초의 영부인 남편과 아무 관계없는 둘이 좀 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